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옛날 같지 않다. 지분이 바뀌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신세계스러워졌다. 네, 뭔가 한국스러워졌어. 스타벅스에서 정용진이랑 이명이란 이름은 등록이 안 됩니다. 뭐 용진이 형 이런 것도 안 되겠네.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와 있을 때 뭐 노트북을 들고 가서 뭐 일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냐 없냐는 사실 이제 우리가 연말에 되면 이 프리퀀시 때문에 나의 인간관계 테스트 좀 이거 주세요 하면 이제 몇 개나 모을 수 있는지. 자, 오늘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요새 옛날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스타벅스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사실 타 먹었잖아요. 2스푼, 뭐 1스푼, 뭐 그랬었는데 이게 스타벅스가 진짜로 한국의 커피 문화를 많이 바꿔놨잖아요. 한국에서 특히 이렇게 스타벅스가 흥한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어쨌든 그 고비고비마다 한국화했던 전략들이 많이 성공을 했어요. 아, 스타벅스가? 예, 그러니까 뭐 다 컨센트를 놔두고 와이파이를 개방하고 맞아. 초반에 그랬었어요. 맞아.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라든가 이런 한국화 전략이 꽤 큰 성공을 했던 거죠.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업계에서는 스타벅스와 신세계가 지분이 반반이어서 성공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예전에 지금 다 넘어가기 전에 글로벌의 영업 지침과 원칙을 벗어나는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한국 대기업이 막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를 예, 막아줬다. 막아줬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근데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요소는 맛이에요. 스타벅스보다 더 비싼 커피는 있었어요. 마셔보면 야 이게 이렇게 비싼 이럴 이유를 일인가? 모르겠네. 이게 이래서 조금 맛이 올라오긴 했는데 확 뛰어넘는 맛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스타벅스 딱 들어오고 하니까 판도가 이거 너무 차이가 크잖아 할 정도로 벌어진 거죠. 요즘에는 이제 무슨 뭐 그냥 동네 커피숍을 가도 어떤 꽤 수준이 올라갔죠. 그렇죠. 스타벅스보다 더 맛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끌어올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스타벅스 커피 맛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 좀 비전문가다. 저 진짜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 세계 글로벌 기업이 그 맛을 늘 언제나 똑같이 맞춰서 이런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제공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원두라는 게 이게 농산물인데 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들을 대량을 로스팅하고 운송하고 배송하고 퀄리티 컨트롤까지 다 하는 거는 대단한 그 힘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되게 특이한 거는 스타벅스의 출발점은 사실은 대규모로 해서 어디 가서 마셔도 똑같은 맛? 이거에 대한 반발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1960년대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우리로 치면 막 약간 히피처럼 반항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음식 너무 많이 가공하고 뭐 이런 거 짜증 난다. 그래서 좀 바로 값볶아가지고 맛있는 커피를 팔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시애틀스 스타벅스고 이제 그걸 이제 인수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든 거죠. 예전에 제가 인도에 있는 차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막 제일 좋은 거 누가 사가니?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영국에서 영국에 가져가지. 사가고 거의 좋은 것들을 스타벅스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심 너구리에서 좋은 다시마 다 가져간다는. 실제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양산되는 제품이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해서 품질이 떨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실상 이런 글로벌한 기업이 아니었다면 9천만 원 막 그러면서 모카 커피 마시고 있는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원두커피라고 하고 가격 확 낮춰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커피 수준도 다 같이 올라가고 다 그런 이제 순기능은 있거든요. 미국도 사실 드립을 많이 먹었잖아요. 가격도 스타벅스 받듯이 많이 안 받았었고. 근데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통하고 흥하기 시작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탈리아의 문화를 미국에서 즐길 수 있도록 커피 메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탈리아어죠. 메뉴의 맛도 사실 옛날에 느껴보지 못했던 에스프레소에서 추출한 그런 진한 맛의 음료죠. 이제 사실 너무나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원래 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미국의 커피라는 것들은 뭐랄까 그 영국의 차 전통을 이제 이어받아서 커피를 되게 묽고 연하고 뭐 이렇게 마시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사실 미국에서는 그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미국은 원래 커피가 맛없는 나라다. 근데 그걸 바꿔놓은 게 스타벅스다. 맞아요. 확실한 거죠. 이 스타벅스 커피의 맛은 개인적으로 어떤 맛이라고 보시고 느끼세요? 일단은 쓰죠. 쓴맛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착한 경찰, 나쁜 경찰이 있듯이 쓴맛이 탁 치고 가면 뒤에서 바닐라 터치가 부드럽게 뒷맛을 감싸줘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잘해주는. 야 괜찮아 이러면서 쓴맛이 확 오지만 뒤에선 되게 부드럽고 감미롭거든요. 그래서 맛이 되게 풍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면 아 스타벅스 커피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가장 맛있는 커피는 아니죠, 사실. 맞아요. 가장 맛있는 커피는 아닌데 가장 보편적으로 좋아할 커피를 찾아라? 그러면은 스타벅스가 될 것 같아요. 커피도 약간 스페셜티 커피 쪽으로 가면 자기 취향이 되게 많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뭐 세 사람, 네 사람이 가서 그냥 보편적으로 다 좋아할 만한 걸 골라서 마시자라고 한다면 스타벅스가 굉장히 보편타당한 브랜드라는 게 결국 믿음인 거잖아요. 리스크를 줄이는. 내가 이 브랜드를 경험할 때마다 가질 수 있는 예상된 경험 이런 것들이 스타벅스는 확실하게 있는 거죠. 국내 다른 커피 브랜드들과 스타벅스를 비교해 보면 맛이나 느낌 차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커피비는 제일 써. 스타벅스보다 훨씬 더 그 맛이 세다고 해야 되나? 그 쓴맛도 더 강하고 대신 단맛도 좀 약하고 그런 게 있고 이디야는 그 매장의 사이즈라든가 그런 이제 음식을 내놓는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일본의 도토로 커피를 많이 닮았어요. 그 가격, 저가의 가격대, 구수하고 그다음에 너무 막 공격적이진 않고 그런 이제 일본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디야가 좀 많이 닮아 있고 투썸은 이제 스타벅스를 좀 따라하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 투썸은 커피 맛을 좀 따라한다는 느낌이 있고 파스쿠치는 약간 좀 용서받기 쉽지 않다. 아 맛이 아 파스쿠치 SPC에 대한 도전이구나. 아 그건 아닌데. 이 음식을 맛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전 우리나라 커피 그런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탐세요. 항상 갈 때마다 야, 여기는 커피가 맛있을 때가 없어. 아 맛있을 데가 없다. 맛있을 때가 없어요. 카멘탐스가 네. 하기 진짜 이게 약간 맛이 없는 게 컨셉인가? 맛이 없는 게. 야 이건 그만해야겠다. 이거 그만해야 되겠고. 아 근데 톰앤톰스는 뭐가 이제 제 의견은 아닙니다. 제 의견은 전혀 아니고 저는 다 좋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엔젤리너스는 어때요? 이게 그게 옛날에 좀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맛도 있잖아요. 맛 있었지. 없는데. 근데 진짜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안젤리노스는 하나 확실한 거는 늘 더 맛있어지고 있어요. 오. 예전보다는 맛있어지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아질 일만 남았다. 야. 영혼이 막 다 로스팅되는. 야. 공시를 보니까 3분기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7%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스타벅스 이렇게 계속 인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1위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 같아요. 신라면 같은 거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 신라면 입맛에 너무 익숙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운맛의 기준이 확 올라갔잖아요. 소위 뭐 과점적인 지위를 뭐 이렇게 그렇죠. 그 스타벅스 카드라든가 뭐 프리퀀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락인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타벅스에 벗어나기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제 스타벅스 막 주문하면 뭐 누구누구 아빠 뭐 스타벅스에서 정용진이랑 이명이란 이름을 등록이 안 됩니다. 옛날에 해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용진이 형 이런 것도 안 되겠네요. 안 돼요, 안 돼. 내일 가서 해봐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하세요? 네? 저 쿠키버어. 왜? 쿠키버어로 해요. 쿠키버어가 리처드 랭엄이라고 요리 인류라는 말 요리를 해서 먹는 사람이니까 쿠키버어. 예. 요새는 먹물이라고 안 하고 안경이라고 많이 해요. 역시 안경. 기자님 전 바이스라고 해놨는데 바이스는 아니고 그 소 이런 거 아니에요? 바이스는 아니고 바이스. 약간 민망한 이름들 많잖아요. 뭐 바람의 조. 뭐. 자, 근데 이게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우리나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 맛을 가지고 봤을 때도 스타벅스에 필적할 정도의 맛을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 찾기가 어려운데 공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현격하게 더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와 있을 때 뭐 노트북을 들고 가서 뭐 일을 좀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스타벅스가 있냐 없냐는 커피보다 공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 스타벅스가 인테리어를 본사에서 해요. 스타벅스 오픈이 정해지면 그 외국의 디자인 하우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외국 디자인 하우스에서 각 지점마다 디자인을 다 다르게 해요. 근데 그 디자인이 또 기똥차. 뭔가 모르게 스타벅스는 세련되고 그 자재도 다 비싼 거 써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오는 그 필. 립본 필.
카페들이 가보면 이렇게 오래 가던 데가 막 의자가 낡아가고 테이블이 벗겨지고 막 하는 게 보이는데 스타벅스는 이게 자금력이 있어서 그런지 계속 바꾸잖아요. 맞아요, 바꿔요. 계속 깨끗하고. 공간에 좀 아늑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계를 워낙에 잘하고 경험도 오래되다 보니까 한국 커피 브랜드들이 이걸 따라하기가 격차가 이미 문화적 자본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특히 연말 되면 왜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프리퀀시 막 모으고 하는 거. 이게 한국에 뭐 유독 이렇게 두드러지는 문화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략 자체가 엄청 새로운 건 아니죠. 도장 찍어오면 뭐 상품 바꿔주는 거니까. 탕수육 뭐 10개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연말에 되면 이 프리퀀시 때문에 이제 나의 인간관계 테스트 좀 이거 주세요 하면 이제 몇 개나 모을 수 있는지. 하게 달라고 하더라 그죠? 그래서 뭐 주고 막 하는데 프리퀀시랑 같이 가는 게 시즌 음료잖아요. 올해 보니까 뭐 밀크티가 핫해가지고 출시된 지 보름 만에 100만 잔? 와 스타벅스의 파워가 대단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밀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물론 그것 때문에 밀크티가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카페인 함량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한 150mg 정도 돼요 카페인이. 근데 밀크티도 190mg. 190이요? 근데 홍차 먹으면 계속 졸립지? 졸린 느낌이 나지. 홍차에는 카페인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차에는 테아닌이라고 해가지고 좀 사람을 약간 안정시키는 그래서 불안감 같은 걸 좀 누그러뜨리는 거 같이 들어있어요. 말씀하신 카페인이 사람마다 수용할 수 있는 양이 좀 다른가요?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 대사하는 효소가 활성이 유전적으로 더 잘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덜 돼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차이가 있고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카페인 대사를 하는 게 조금 더 기능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좀 더 예민해지고 커피가 몸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되게 많이 있어요. 뭐 파킨슨병, 뭐 우울증 위험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다 하루 카페인 기준 400mg 미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는 스타벅스 기준으로 톨 사이즈로 한 2잔 정도? 이제 어떤 사람들이 커피가 더 세지냐 하면 흡연하는 문제. 흡연도 전자담배 말고 연초.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그런 온갖 화학물질을 없애야 되니까 간이 딱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보통 사람보다 더 빨리 카페인을 없애버려요, 몸에서 대사해서. 그러니까 금연을 한다. 커피가 약해져요. 근데 그걸 모르고 커피를 원래처럼 마시면은 가만히 있으면 못 자는 거야. 커피와 담배 싸움 담배가 이기는 거네. 그래서 왜 이탈리아 이렇게 가면 에스프레소 바들을 이렇게 1유로 딱 내고 받아가지고 그 설탕 하나 딱 넣고 쫙 마시고 사람들 다 가서 담배 피우고 막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서 담배를 딱 끊는 순간 이게 마시는 게 줄어들 수 있겠구나. 약해지는 거죠. 와, 야 쇼츠다. 와. 근데 그 드립이 원래도 카페인이 많은 거예요? 에스프레소로 고온 고압으로 추출을 할 때 카페인이 오히려 더 적게 나온다? 왜냐면 카페인이라는 게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이렇게 우리가 드립커피를 할 때는 처음에 내린 커피가 카페인 함량도 적으면서 맛하고 향이 좀 좋은 거고 뒤로 갈수록 카페인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가츠오부시 같은 거구나. 한번 이렇게. 아니 그때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본에 우리 일본 편에서 좀 잠깐 담근 그 첫 번째가 이치방. 이치방 다시. 예. 그죠? 그게 향이 제일 좋죠. 커피 첫 잔을 가쏘부시에 두 분은 어떤 메뉴를 자주 드세요?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사먹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유행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아메리카노 혹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마시고 이제 탁 가는 건데 이제 보통 스타벅스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시즌 음료 다 마셔봐요. 이게 왜 맨날 품절이 뜨겠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다 먹으니까 그렇지. 더 드세요. 오늘 커피 숏 사이즈 먹거든요. 와. 제가 옛날 신세계 다닐 때는 신세계에도 계셨거든요. 스타벅스가 30% 할인까지 되잖아요. 근데 오늘 커피 숏 사이즈를 30% 할인까지 하면 2,400원, 500원까지 떨어져요. 이제 거의 최저가를 마시는 거죠. 근데 제일 없어 보이게 마시는 방법이 아니야. 왜냐면 애초에 스타벅스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 게 그 숏 사이즈는 아예 컵을 보여주지도 않아. 보여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나 다른 데 안 가고 스타벅스를 가는 다른 사람이야. 그런 허세가 약간 있거든요. 스타벅스에 허세가 있다. 거기에 더해서 메뉴 구조 자체가 지갑을 어느 정도 열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 봐. 네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여기서 보여줘 볼래?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시키면 그냥 평균인데 여기 제일 비싼 뭐 6,000원, 7,000원대 음료를 시키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런 게 있다. 약간 그런 거를 주장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서 기다리면서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입간판을 보면 항상 써 있는 게 나만의 선택.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심리가 있어?
사실 이제 아니라는데. 답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스타벅스는 그런 선택을 얘들한테 끌려서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아니야라는 느낌이 들게 보여주죠. 사실 뜯어보면 되게 재밌는 장치들이 있는 게 톨하고 벤티하고 정확히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아 저기 두 배구나. 왜냐면 벤티는 25온스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톨을 한 잔을 안 시키고 만약에 벤티를 하나를 시켜서 두 사람이 나눠 먹으면 그게 더 이익이에요. 그럼 스타벅스는 그걸 못하게 해야 되겠죠.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래 미국이나 캐나다의 커피숍을 가면 예전에 슬리브로 이렇게 넣어서 주지 않고 그냥 컵이 있으니까 컵을 하나 더 해서 주면 슬리브 역할을 하거든요. 뜨겁지 않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맞아. 나눠. 근데 스타벅스는 그렇게 안 하고 나만의 슬리브. 나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아. 원래 이렇게 두 잔 껴서. 이게 네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고급스럽게 슬리브를 껴서 마셔야지 스타벅스지. 대신에 너 혼자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계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스타벅스를 되게 싫어하시네요. 악감정이 있으시죠? 아니 제가 예전에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책을 준비를 하면서 스타벅스가 어떤 식으로 양을 많이 소비하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거를 티가 안 나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톨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측면이죠. 미국은 뭐 그란데 사이즈가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 중에 그란데를 선택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계산을 해보면 그란데를 시키는 게 최적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 그거 책 쓴 사람 있죠. 스타벅스에서는 그란데를 사라. 네. 근데 이제 스타벅스에서 계속 시즌별로 새로운 메뉴들을 내놓잖아요. 이렇게 내놓는 이유는 또 뭘까요? 사람이 음식을 찾을 때 심리적으로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새로운 걸 좋아하는 네오필리아, 또 하나는 새로운 걸 싫어하는 네오포비아인데 스타벅스에서는 네오필리아, 얼리 어답터 쪽에 주안점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이런 주도층이니까. 스타벅스는 기본적으로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니에요. 커피 음료와 그런 시즈널 음료를 파는 곳이라고 봐야지 맞아요. 스타벅스의 델리, 샌드위치라든가 이런 종류도 사실 스타벅스에서 많이 팔려요. 스타벅스를 단순히 카페라고 생각하면 좀 안 되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어떤 일종의 레스토랑 역할까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스타벅스하고 경쟁하는 기업은 맥도날드예요. 왜냐면 아침에 커피를 마시러 스타벅스를 가느냐 맥모닝을 먹으러 맥도날드 전 맥도날드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우리 커피 맛있어요. 여기서 커피까지 드세요 하는 거고 스타벅스는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 샌드위치 같은 거 파니까 여기서 해결하라고. 맥도날드 맥모닝을 커피를 많이 마셨거든요. 싸! 너무 싸! 뭐 1,000원, 1,200원 막 요즘에 식품 물가 너무 비싸다고 난린데 가격 경쟁력이 있는 맥도날드가 우위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맥도날드 정도 아니면 사실 그렇게 많고 접근성이 있고 잘 없겠네요. 맞아요.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는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경쟁을 좀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사이렌 오더하고 비슷한 앱으로 오더하는 걸 맥도날드가 만들어서 줄 서지 말고 오더하라고 하죠. 맥도날드에서 제품 개발 총괄하던 분이 지금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최현정 셰프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는 옛날 같지 않다. 너무 뭐 행사만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옛날과 많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단지 지분이 바뀌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신세계스러워졌다. 예, 뭔가 한국스러워졌어. 의심? 걱정을 좀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음식을 원래 스타벅스에서 이것저것 팔기 시작을 했다가 하워드 슐츠가 사실 이제 좀 물러났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스타벅스에서 따뜻한 음식을 너무 많이 파니까 냄새가 이게 커피 향을 맡는데 좀 지장이 있다. 다시 좀 이렇게 좀 줄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한국의 스타벅스를 가보면 하워드 슐츠가 은퇴한 게 맞구나. 뜨겁게 데워가지고 나오는 음식 많아요, 되게. 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이렇게 지분이 뭐 이렇게 한국이 더 많아졌다고 해서 스타벅스 자체 본연의 정체성이 막 이게 훼손되는 경향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그냥 같은데. 약간 느낌적인 느낌일 예, 뿐이다. 약간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의심스러운 정도다. 좀 잘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런 느낌? 어떻게 예. 될지 봐야 어떻게 된다. 될지 봐야 되겠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커피 문화를 바꿔놓은 스타벅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앞으로 알고 싶은 뭐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더 첨예한 음식 얘기와 함께 다음 시간에 또 찾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타벅스가 빌드업 장난 아니었어요. 갑자기 막 인기가